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바쁩니다. 이곳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아군이 사투를 벌였던 격전지.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참여해서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박격포도 쏘고 여기는 전차포, 박격포도 가득 쐈기 때문에 이 고지면에서 유해가 이제 사람이 있다면 빵 맞으면은 이 경사면, 급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올해는 다행히 내구의 유해를 수습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스쿠브로 좀 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이름 모를 청년은 뼈 조각으로 발견되어서야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71년) 전 참혹했던 6.25 전쟁에서 전 세계 수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끝내지 못한 전쟁은 기억으로 남아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수습된 유해들은 먼저 이곳으로 모여 신원 감식을 거칩니다.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뼈 조각들. 전쟁 중 사망한 시신들은 대부분 온전하지 않거나 부분 유해로 발견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해는 올해 6월에 DMZ 화살무리 고지에서 발굴된 유해입니다. 이 유해들이 지금 총 5구의 유해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발굴할 때 그 5구 유해가 완전히 뒤섞인 상태에서 지금 수습이 되어서 그 한 분 한 분 그 개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뼈가 사실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적으로만 봐서 이제 구분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석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한반도 곳곳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지에는 지금도 찾지 못한 유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13만 3천여 분이었다가요. 지금 한 20년 동안 유해 발굴하면서 만여 분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이제 찾아야 될 분들은 한 12만 2천여 분 정도 되십니다. 유해와 유가족의 신원 정보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DNA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해 발굴의 속도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상태고 유가족의 시료를 어느 정도 빨리 확보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연합군이 파병을 결정합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전쟁은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38선을 가운데 두고 뺏고 뺏기는 톱질 전쟁이 계속됐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전사자 수습. 대부분 유전자 감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국군과 유엔군, 중국군까지 다양한 나라가 참전한 전쟁이다 보니 성별, 인종, 인구 집단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특히 참전한 유엔군은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터키, 프랑스 등 전투 지원 16개국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 의료 지원 6개국, 그리고 물자 지원국까지 합치면 총 60개국이 함께한 세계적 전쟁이었습니다. 부산에 자리한 유엔 기념공원. (6.25) 전쟁으로 사망한 유엔군들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입니다. 70년 전 외국의 젊은 병사들은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곳에 묻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불과 5년이 지난 뒤 발발한 6.25 전쟁. 자원하거나 징집된 병사들은 상당수가 20대 전후의 청년들이었습니다. 18세에서 20세 때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또는 호기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 수송선을 타게 되면은 뭐 위스키라든가 맥주 이런 거를 마시는 사람들보다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캔디 이런 거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어린애들이었다는 거죠. 나이가 좀. 호기롭게 참전을 결심했지만 19, 20살의 젊은이들에게 전쟁은 냉혹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운 날씨와 험준한 지형에서의 전투. 해를 넘기며 이어진 전쟁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서 6.25 전쟁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9) 살에 참전한 짐 그룬디 씨. 그는 전장에서 전우들을 먼저 보낼 때마다 늘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I promised some soldiers many years ago that if it was possible, I would be buried in the cemetery. That was always been my focus for when I leave this earth. That's always been my focus. So, although I love this town, I love Korea, Seoul, Busan, Daegu. I love the place. 전쟁 당시 시신 수습병으로 일했던 그룬디 씨. 그는 전우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기암의 아픈 몸을 이끌고 32년째 자비로 유엔 기념공원을 꾸준히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늘길이 끊겨버린 뒤 벌써 2년째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대로 친구 데일 씨와 앨범 속 한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Do you miss Korea? I do. I'm very annoyed that I couldn't go last year and I can't go this year. Up to now, this year, I'm very annoyed about it. Twice. Can't buy this stuff. 부산에서 대구, 서울을 오가며 전쟁터에 남겨진 시신을 찾아서 묘지로 데려오는 일. 그것은 후방에서 치러진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When we'd done a reconnaissance of the area, we had a piece of rice paper, probably the same size as this table, and it was broken into sections, 1
to 30. So we had to sort of dig down as much as we can, put a steel shutter underneath them and lift them as best we can. And funnily enough, every time we did that, we got the whole body. Then, of course, we had to clean the body and send it to Korea. But many of the soldiers that I buried in the cemetery, 수습한 시신들이 많아지면서 50년 7월부터 임시 유엔 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전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임시 묘지는 아군의 전투 흐름에 따라 38선 너머까지 숫자를 늘립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엔군은 최후방 부산에 임시 묘지를 통합하기로 결정합니다. 유엔 묘지 그 앞에가 부산에서 가장 넓은 해안을 갖고 있던 석포라고 하는 해안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다 매립이 돼 버렸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적기 부두가 있었고 또 철도하고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이런 편리한 운송 조건, 그리고 이렇게 나지막한 구릉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입지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었고. 1951년 초 당시 경남 동래군 당곡리에 유엔 묘지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당곡리 일대는 부산항과 가까우면서도 갯벌지대였는데요. 시가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낮은 곳이었죠. 묘지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특히 민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지에서 전사한 이 유엔군들이 곧바로 이송을 해오진 않았던 거죠. 감회장을 했거나 아니면 전투가 끝난 뒤 며칠 뒤에 이렇게 가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수포에다 넣어서 이렇게 운반을 해왔는데, 이 방수포를 벗기니까 냄새가 뭐 이 일대에 천지진동을 한 거죠. 미 8군의 주도로 첫 삽을 뜬 지 3개월 만인 51년 4월 6일 드디어 유엔 묘지가 완공됩니다. 그 이후 만여 명이 넘는 연합군 전사자들이 당곡리 유엔 묘지에 안장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유엔 묘지와 멀지 않은 평정산에 또 하나의 묘지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주민들이 텃밭으로 쓰는 곳. 그 당시에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었고, 또 민둥산이니까 여기에 평지를 고르는 데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엔 묘지가 조성할 때 거의 같이 여기에 포로 공동묘지 그래서 개발이 되었거든요. 하루에 2초력이 올 때도 있어요. 옷 입은 것이 형편없어요. 그런 대로, 그러니까 시신 처리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그냥 누운 대로 자기가 덮은 담요를 그냥 둘둘 말아서 우리는 그냥 묻었거든요. 인근에 살며 묘지 조성에 참여했던 김봉희 씨는 평정산 전체가 적군의 무덤으로 가득했던 걸 기억합니다. 산 등성이 동에서 서으로 길게 이렇게 L자형으로 묘지가 조성되었거든요. 제1번 구역은 동쪽 끝. 그래서 차례로 1번 구역에서 쭉 구역내고 이 산꼭대기에 쭉 평지가 조성되어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길었거든요. 이곳에 묻힌 적군들은 누구였으며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 기억을 쫓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죠. 특히 미군은 북한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도 피난민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긴 재밌는 게 유엔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북한 쪽에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적군 전사자의 보고서입니다. 이름은 성이 빠져서 그런지 보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포로 수용소 내에 포로 병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엉덩이 쪽에 지금 총을 맞았다고 되어 있죠. 50년 12월 5일 죽었습니다. 유엔 아카이브에서 찾은 적군 매장 기록지입니다. 안장자의 이름과 묻힌 장소를 수십 장에 걸쳐 꼼꼼하게 기록해뒀습니다. 다음은 매일 쓰인 작업일지. 53년 5월 3일의 기록을 보면 부산에는 평정산을 포함해 2군데의 적군 묘지가 있었고 안장된 인원은 총 7,022명에 달합니다. 또한 중국, 북한, 한국으로 국적을 세밀히 구별했으며 그 중엔 포로로 끌려온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 적군 묘지의 관리를 이토록 체계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네바 협약 자체가 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기본적인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상대 전사자들이나 포로에 대한 부분이나 민간인에 대한 부분에 뭔가 이제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 신원 확인 같은 것들을 다 해서 충돌 상대국에 전달하고 나중에는 서로 그 인도 인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협약에 있는 거죠. 유엔 묘지와 쌍둥이처럼 조성된 적군 묘지는 참혹한 전쟁 중에서도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제네바 협약의 세계 최초 적용 사례입니다. 전쟁이 끝나던 해 총 8천여 구에 달했다던 적군 묘지의 시신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그 차로 갔다가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운적했어요. 아폴로시 그로리. 그로리라는 하나 영웅인데 영웅 취급하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저 시체 교환 했지 않습니까? 일국에서 죽은 그 미군들이 실컷 와가지고 유엔 공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우리 있는데 매장했다가 어디로 갔다 가면 좀 일본으로 보냈어요. 정전 협정 이후 1954년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판문점에서는 유엔군과 북한군의 유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규모 유해 교환,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글로리. 약 2달간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이루어졌는데요. 국민들과 언론은 유해 교환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엔군은 1만 4천여 구를, 북한군은 4천여 구의 시신을 서로 교환했고 돌아온 이들은 유엔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전사자는 이 근대 국민 국가를 구성하거나 형성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군인보다 전사자들이 훨씬 더 근대 국민 국가를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전쟁터에 버려버리면 누가 전쟁에 동원이 되거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예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죽하면 미군의 그 유해 송환 작전 이름이 오퍼레이션 글로리라고 하는 건 진짜 영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엔 기념공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사망한 날짜와 같은 날 유엔군의 묘지에 국기를 꽂고 흰 국화를 헌화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낯선 땅, 한국에서 전사한 11개국 2311명의 유엔군 병사들.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발길은 365일 이어집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유엔기 개항식. 오늘은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묘역을 청소하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역만리 한국에서 사라져간 푸른 눈의 병사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자국이 아님에도 오셔서 열심히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분들을 저희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잡초도 먹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마음에도 더 기분이 좋고. 만들어진 지 올해로 70년, 유엔 기념공원은 기억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은 도시 이스트본. 이곳에서 한국인 이한규 씨를 만났습니다. 2016년 무렵 영국에 정착한 그녀는 한국전 참전 용사에 관한 책을 쓴 작가입니다. 피란민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북한학과 통일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전쟁이 여전히 매우 이게 이념 대립의 그 장이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 아버지는 피난민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랑 한국 전쟁 얘기를 할 때면 사실은 그 세대 갈등이나 이념 갈등을 넘어서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한국 전쟁을 보게 되면 약간 그런 그 이 대립과 다른 구조에서 이 한국 전쟁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이한규 씨. 우연히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참전 용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전쟁 기억을 인터뷰하고 싶었던 그녀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름은 마이클 호크리지. 하지만 학교의 기록 관리서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But Michael is the only person. Michael was the only casualty, the only one who died. But there are quite a lot of people who went to Korea. Well, of course. Yeah, so how many? 1, 2, 3, 4, 5, 6, 7, 8. Always with connections. 마이클은 외아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되게 늦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전사한 다음에 부모님이 곧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엄마 마음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기록 보관소에서 찾은 마이클의 부고기사. (18의) 어린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그는 럭비부 주장에다 이듬해 옥스퍼드 대학 입학을 앞둔 수재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형제도 없었던 마이클.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기억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이한규 씨는 그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매장 기록지를 발견했습니다. 매장 기록에 이렇게 다 적는 게 있거든요. 뭐 어떻게 사망했는지, 뭐 옷은 뭐 입었는지, 사이즈는 몇인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문서로 남아 있는 가장 마지막의 기록인데 그거를 봤을 때 좀 되게 기분이 좀 묘했어요. 네, 행정 문서가 굉장히 드라이한 옷치수를 적어놓은 행정 문서가 감정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이클의 매장 기록지입니다. 참전 1년 만인 1952년 2월 6일 오른쪽 어깨에 포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죽은 뒤 작성된 매장 기록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살아있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억이 됐습니다. 한국의 유엔 기념공원에서 그의 묘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800여) 명의 영국군과 함께 잠들어 있는 마이클. 이곳은 영연방국과 터키를 비롯한 11개국의 유엔군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특별한 날마다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데요. 미군도 자국의 현충일을 맞아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Color guard. Mark time. 2. 유엔 기념공원에 묻힌 미군의 숫자는 39명뿐. 모두 전쟁이 끝난 후 묻힌 사람들입니다. 3만 명이 넘는 한국전 전사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지난 11월 5일에 열린 유엔 묘지 조성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곳에서 만난 이정선 씨에게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그 전쟁터와 포로 수용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리라는 판단 하에 자국 전사자들을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대전, 인천, 밀양, 마산 등의 임시묘지에 감회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계획은 즉각 전시 중에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즉각적으로 미 본토로 송환해 가겠다는 동시 송환으로 지금 변경을 하게 됩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38선 이북 지역의 임시 유엔 묘지들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미군은 전사자들을 수습하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을 느낍니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한 유엔군 시신 처리에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면 미국은 51년 1월부터 전쟁 중 모든 전사자를 일본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시스템을 최초로 가동합니다. 또 전국의 임시묘지에 흩어져 있던 벨기에, 네덜란드, 태국 등의 전사자들은 부산 유엔 묘지로 통합하고 이미 묻혀있는 영연방 국가들은 국가의 풍습에 따라 유엔 묘지에 영구히 남을 것을 허가했습니다. 전쟁 이후 남은 나라들은 묘지의 영구 관리를 요구했고 59년 한국 정부는 이 땅을 유엔에 기증하면서 이곳은 유엔 기념묘지이자 성지가 됩니다. 안장자의 가족들에게 유엔 묘지는 어떤 곳일까요? 현대 한 2000년도 들어 한국까지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더욱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 이게 안장자의 따님과 아드님하고 주고받은 아마 그런 기록. 유엔 기념공원에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편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 관리처로 온 편지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예쁜 카드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41,000원을 같이 이렇게 보낸다고 손으로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한국 돈까지 동봉해서 보낸 가족의 마음이 참 애틋합니다.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시아의 낯선 땅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묻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30의 나이에 4명의 자녀와 아내를 두고 참전했던 해론 상병. 살아있었다면 올해 100세를 맞았을 거라는데요. 아버지의 생신을 대신 축하해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입니다.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에서는 SNS에 사진을 올려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이곳에서 나고 자란 브라이언 호프 씨는 18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53년 이후 한국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들렀던 유엔 묘지를 그는 잊을 수 없습니다. It was mixed feelings that day. It truly was. We had a memorial service, and our commanding officer, I've still got a copy of his speech. He said that we were all leaving Korea. None of us would return because it was so far away from England. One of sadness that we had to leave the pals behind, not knowing they were going to be taken care of in such a way that they are. But relief and happiness that we were okay. We were leaving Korea and we were fit, you know, we were alive. So it was a mixture of feelings. 마음의 빚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 호프 씨는 남겨진 전우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I do, through the magic of the internet, I'll send a standard letter explaining what we're looking for. Well, photographs of, family photograph of any family or friend who lost a loved one in Korea, and explaining why. 컴퓨터가 익숙치 않다 보니 영국 전역에 있는 신문사에 이메일을 보내는 데만 무려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호프 씨는 자신이 찾은 이들 중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Yeah. This man here was serving in the Royal Artillery. His name was Wilfred Hewitt. His story is very sad. He serv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was captured by the Germans in Italy and spent some time as a prisoner of the Germans. 1950, he was recalled into the army and he was called to go to Korea. Just before he sailed, his wife found out she was pregnant. He was wounded in the battle at Kapyong and he was hospitalised in Japan. And the last letter he wrote to his wife, he said, "Not to worry, I'm okay. I'm being discharged tomorrow from the hospital and I'll be sailing back home to England." But sadly, they didn't send him back home to England, they sent him back to Korea. 한국으로 간 휴이트는 임진강 전투에서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20년간 400명의 얼굴을 찾아낸 호프 씨. 그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우들의 사진과 기억을 수집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I mean, I sincerely believe in people. That we all bleed if we get caught. We all cry when we're sad. What is the difference? Why should there be this hatred between races? I cannot understand it. But the Korean people have helped me along the way with this. They've helped me have confidence in what we did or what we tried to do. And their appreciation shows itself in that cemetery. So that anyone who might see this in England or Great Britain who lost a loved one, I can say they're being taken care of. They're being looked after.
And they always will be in my eyes, in the Korean people. 이한규 씨도 마이클 찾기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떠났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마이클의 단짝 친구가 사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기숙사에서 5년간 함께 살았던 존팩 씨입니다. 그에게 마이클의 부고 기사와 유엔 기념공원에서 찾은 매장 기록지를 조심스레 보여줬습니다. 그 역시 친구 마이클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That going through London on a tube station, I suddenly saw another OE on the other platform. You see, on the opposite. He said, "Oh, hello." And he said, "Pity about Michael Hockridge." I said, "What? What?" "Oh, didn't you know? He's killed in Korea." Oh dear. I've got something here I think you might like to see. 존팩 씨가 마이클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That's me just there. 같은 기숙사 학생들의 단체 사진. 90세의 존은 75년 전 단짝 친구를 단번에 짚어냅니다. This is Michael. It's Michael just there. 흑백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마이클. 소중했던 그와의 추억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He wasn't the sort of young man to boast about it, but it came out that he had sung the solo for "Oh for the Wings of a Dove," and he got a recording of this. And I think I don't actually remember him waving this record about, but I think we must have heard it in this wonderful treble soprano voice. And we found ourselves with a number of other boys, of course, who were like me, not so good, but Michael was thought, oh, he's good, isn't he? and this continued throughout our life in the school. Yeah. That was the first colour. 존팩 씨는 또 다른 기억도 보여줬는데요. So you're a more gymnastic person. So I did nothing about it. 함께 찍은 사람들의 사인을 사진 뒷장에 자필로 받아두었습니다. Wow, this is what his handwriting. When he was about 15. Wow. 15살 마이클 호크리지의 손글씨.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come across something Michael wrote. Do. I That's mean, right. Yes. 이한규 씨는 마이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동안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억한다는 게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참전 장병을 위해서 기억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이미 사라지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던 우리가 기억하지 않던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한다는 것은 늘 현재를 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렇게 무용하게 많은 목숨들을 뺏어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기억이 현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엔 기념공원 제2기념관. 이곳에는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얼굴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호프 씨가 지난 20년간 수집한 영국 참전 용사 400명이 더해져
지금까지 약 800명의 얼굴을 찾았는데요. 존팩 씨가 보내준 마이클의 사진도 이제 한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마이클도 전우들과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사람들. 누군가에겐 그저 이름 모를 무덤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였을 겁니다. 이역멀리 낯선 땅에 잠든 이들의 이야기는 전쟁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참전용사들의 방문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7개국 41명의 참전용사들이 어렵게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래전 한국 땅을 밟았던 병사들은 어느덧 백발노인이 되어 전우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Just before I sat down, I visited the graves of 12 of my friends. They're all buried side by side here. I visit them every year, and I was with them, and I remember them for 70 years. So one of the reasons that I faithfully come back every year is to visit their graves. 매년 11월 11일 11시 유엔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서 1분간 추모할 것을 제안한 커트니 씨. The dark and dreadful times when comrades shivered in the freezing nights and eeriest of moonlight. 전우를 향한 그의 헌정신은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And eyes closed sometimes. 올해의 추모식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유엔군 전사자 유해 안장식이 함께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우리 군이 직접 발굴한 영국군 참전용사 3명의 유해. 비록 국적만 확인되어 무명용사로 안장됐지만 유엔군의 유해가 국내에서 발굴되어 유엔 기념공원에 묻히는 것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 1. 턴투어드 부산, 부산을 향하여 일동 묵념. 11월 11일 11시 부산 전역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주었던 22개국 수많은 영웅들. 유엔 기념공원은 전사자들에겐 영원한 안식처이자 남은 이들에겐 아픈 상처를 위로하는 귀중한 장소입니다. Overwhelming. I've been here 4 times now, and it never changes.
beautiful. With the trees, the flowers, and unfortunately the stones, the graves of soldiers. Yes, it takes a lot out of an individual. My father's life was changed in Korea. So he always said that he wanted to be laid to rest here. It was a very important place for him, and he loved. He was very proud that he fought, and he was very proud that he wanted to be laid here. And he always said, never forget the boys who didn't come home. He wanted to stay here with his fallen comrades. 기억의 땅, 유엔기념공원. 전쟁에서 쓰러져간 사람들과 그리워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름 없이 묻힌 어느 병사들까지.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유엔기념공원의 기억들은 전후 71년이 지난 지금 전쟁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은 어디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